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좀 어려운 말이죠. 질곡, 예, 좀 어렵지만 가끔 씁니다. 보이기도 하고, 질곡, 예, 이런 말이 가끔 있습니다. 질곡의 세월을 보냈다. 질곡의 세월, 어떤 세월이에요? 질곡의 세월. 예. 가난과 질곡, 가난도 하고 또 질곡은 뭔가? 근현대사의 질곡, 막 이런 얘기를 쓰는데, 글쎄요, 한자로 찾아보지 않으면 뭔가 알듯 말듯 하면서 대략 안다. 이렇게 되겠죠. 네, 한번 볼까요? 질곡은 질은 찾고다. 찾고가 뭔가? 이것도 순우리말인데도 잘 모른다. 일단 찾고다. 그리고 곡은 또 쇠고랑이다. 쇠고랑을 찾다. 뭐 이런 얘기 하죠. 네. 그래서 두 개 다 나무로 만들었다. 옛날 것이니까 나무다. 이게 형구를 얘기한다. 형을 받을 때 하는 도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발음은 이럴 지자에서 왔고 알릴고에서 왔다. 발음이 이렇게 지자가 질로 바뀐다. 이런 글자가 몇 자 있습니다. 또 고자가 들어가서 곡으로 되는 그런 글자도 뒤에 나옵니다. 네. 찾고와 쇠고랑이다. 자, 질곡은 뭐냐면 옛날의 현구인 찾고와 수갑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그러면 수갑은 이렇게 손에다가 하는 것이다. 그러면 찾고는 발을 묶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발에 묶는 것 그리고 손에 이렇게 채우는 것 합쳐서 질곡이라 한다. 자, 다른 말로 보면 이제 몹시 속박한다. 속박. 예, 속박과 거의 비슷한 말이다. 아주 속박하여 자유를 가질 수 없는 고통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자, 그렇죠. 찾고를 차고 수갑을 차면 아주 뭔가 고통이다. 자유가 없다.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질곡이란 말은 자유가 없고 또 고통을 당하는 속박을 얘기한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곡의 세월을 보냈다. 결국 속박의 세월을 보냈다. 억눌려서 자유가 없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되겠죠. 그들은 가난의 질곡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다. 질곡은 질곡인데 특히 가난에서 오는 질곡, 그렇죠. 가난으로 오는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편함, 어려움 이런 게 많이 있겠죠. 그것은 이제 질곡으로 비유를 했다. 이렇게 되겠죠. 가난만 질곡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질곡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수갑이라고 했는데 갑, 예, 이것은 갑갑이다. 한 갑, 두 갑, 담배 한 갑, 성냥 한 갑 할 때도 이렇게 작은 상자를 뜻한다. 그렇죠? 이렇게 이것이 상자방이에요. 상자 안에 들어가 있다. 발음은 이제 갑이 되겠죠. 그래서 갑을 얘기한다. 지갑이다 할 때도 지갑. 지갑은 종이로 만든 작은 상자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보통 돈을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카드를 넣는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지갑이라고 한다. 장갑 할 때 손에 끼는 것을 장갑이라 한다. 이 두 가지로 쓴다. 필갑이다. 그렇죠? 필통 비슷한 것. 그런 거 필갑이다. 문갑이다. 그렇죠? 문갑은 이제 서류나 이런 것들을 넣어 놓는 그런 갑을 문갑이라고 한다. 물론 담배 한 갑 이런 식으로 어떤 작은 상자를 세는 단위이기도 하다. 그때 갑자를 쓴다. 자, 이것이 이제 찾고다. 발을 채우는 것이 찾고다. 한 사람만 채울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을 채울 수도 있어서 이렇게 쭉 있다. 이것이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수갑이다. 그렇죠? 손을 이렇게 넣는 그런 수갑이다. 그래서 이거 앞에 거는 찾고는 지를 얘기하고 이것은 고를 얘기한다. 자, 목에 채우는 것은 이제 칼이라고 하죠. 네, 이것은 가다. 예, 가를 얘기한다. 자, 옛날 법에 보면 지금 목민심서에 이제 이것이 또 인용이 되어 있는데 옛 법 주례에 추관사구라는 거기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형구를 어떻게 채우느냐 하는 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주 중한 죄, 상죄를 저질렀을 때 또 중죄, 중간죄, 하죄, 좀 낮은 죄, 약한 죄 그리고 왕족이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아주 상죄를 저질렀다. 아주 큰 죄를 저질렀다 하면 곡을 하고 질곡의 곡은 수갑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을 한다. 이것도 수갑을 얘기한다. 이것은 한 손 한 손 따로 묶는 것이고 공이라는 것은 함께 이렇게 묶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질이다. 찾고를 채운다. 이렇게 되죠. 양손에 각기 수갑을 채우고 각기 수갑을 채우는 것이 곡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두 손을 한 대 모아서 다시 수갑을 채운다. 네, 좀 그렇죠. 각각 수갑을 채우고 다시 수갑을 묶는 것을 공이라고 한다. 그리고 발에는 찾고를 채운다. 꼼짝없다. 그것이 상죄다. 중간죄일 경우에는 이제
질곡이다. 착고를 채우고 손에 이렇게 묶는다. 양발에 착고를 채우고 양손에 각기 수갑을 채운다. 이 손에 하나 채우고 이 손에 하나 채우고 함께 묶는 것이 아니라 이 손에 채우고 이 손에 채운다. 그리고 아주 이제 조금 가벼운 것 하죄는 공만 한다. 양손에 각기 수갑만 채운다. 이렇게 되겠어요. 양손에 각기 채우는 것은 손에 이렇게 그래도 묶여있지만 움직일 수는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굳이 따진다면 이 부분은 공이 된다. 공. 그렇죠. 공이 이러한 이제 공이 이제 손을 함께 묶는 거다. 아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왕족의 경우에는 양손만 한데 모아 수갑을 채운다. 이 공을 한다. 양손을 한데 묶는다. 그리고 자기가 있는 자는 발에만 착고만 채운다. 손은 그냥 풀어놓는다. 자기가 있을 경우에는. 막 이렇게 예법줄에 나와 있다는 것을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 질곡이란 말이 또 맹자, 진심편에도 나오는데, 지인, 기도이, 사자. 그 도를 다하고, 도리를 다하고 죽는 것은 정명이다. 올바른 명이고, 질곡사자. 질곡은 이제 죄를 지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죄를 짓고 붙들려서 이렇게 죽는 것은 비정명이다. 바른 명이 아니다. 막 이런 말도 나오고 아주 오래전부터 쓰이던 말이다. 질곡이란 게. 자, 예문을 한번 볼까요? 질곡에 대해서.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의 질곡 속에서 자랐다. 이것은 가족으로부터 아주 핍박을 많이 당하고, 그렇죠? 자유를 좀 억누르 당하고 속박을 당한 상태에서 이렇게 자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젊은 시절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 지금은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 이때는 질곡이 자유롭지 못했다. 뭐 이렇게 되겠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부자유한 그런 상황. 젊은 시절에 뭐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됐다. 지금은 질곡에서 벗어났다. 자, 착고와 수갑을 이제 풀었다. 그래서 자유롭다. 이렇게 되죠. 홍길동은 불의를 참지 못하고 타도하여 세상의 질곡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네, 소설에 나오는 한 제목입니다. 세상의 질곡, 예,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억눌려 있는 사람들이 받는 그런 자유를 억압당하고 구속당하는 그런 고통이다. 그렇죠? 인생에서 가장 큰 질곡은 스스로에게 걸린 속박이다. 예, 자기 스스로 속박당하는 내 스스로 내 손을 채우고 내 발에 착고를 채우는 그것이 이제 여기 그것이 가장 인생에서 큰 질곡이다. 이런 문장도 있었습니다. 자, 글자를 한번 볼까요? 자, 이 글자가 들어간 곳이 이제 질곡의 질에 돼 있죠. 이를 지자에 이거 질이다. 이를 지자가 들어가서 질로 나는 것이 몇 자가 있습니다. 질, 막을 질, 조카 질 할 때 막는다. 질소 그렇죠. 그리고 질식, 예. 그리고 조카질 할 때는 질려, 또 생질이다 할 때 이 질자를 쓴다. 그래서 지가 질로 발음이 난다. 또 알릴 고자가 곡으로 나는 경우도 있죠. 곤이 곡이다. 예, 세조자를 넣으면 곤이를 얘기한다. 홍곡이다. 홍은 큰 기력이다. 곡은 이제 곤이다. 그렇죠. 이런 말이 있죠. 연작 안지 홍곡지지. 연은 제비입니다. 그렇죠. 제비와 참새, 참새작. 제비와 참새는 조그만 새죠. 연작이 안지 어찌 알랴. 그렇죠. 홍곡지지. 큰 기러기와 고니의 뜻. 그렇죠. 조그만 새들은 참새나 뱁새나 제비들은 이렇게 큰 기러기나 고니의 큰 하늘을 날아가는 그런 홍곡의 뜻을 모른다. 어찌 알랴.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죠. 오늘 질곡이라는 착고와 수갑이라는 그런 속박을 당하고 자유를 억압당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나타내는 질곡, 꽤 우리가 지금도 아직까지 쓰고 있는 굉장히 오래된 낱말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